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저희 아트라운 TV는 작년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수많은 영상들로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를 위한 가이드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뉴스와 테슬라 주가 그 상황에 맞춰서 정말 올바르게 투자 가이드를 해오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과 함께 테슬라 기가 상하 역시 뭐 가동을 중단했는데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도 있겠고, 뭐 5월 달에는 연준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올리겠다.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하겠다라는 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투자 환경이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인데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테슬라 투자법으로 오늘 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분기, 자, 1분기 실적이 4월 20일 날 나오죠. 그에 관련해서도 테슬라 투자 대응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뤄보도록 해요. 꼭꼭 눌러주세요. 현재 자 테슬라와 많은 성장주들이 섞여 있는 나스닥 지수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351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14,500포인트를 3월 말 4월 초에 두 번 정도 초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자, 이 저항선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주 내리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12,555를 쌍바닥으로 하는 자, 이쪽을 헤드 머리라고 치면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어깨선에서 한 4일 정도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00 정도가 강력한 지지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슬로우 스토캐스틱도 자, 하단에서 반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혹시나 주가가 떨어진다면 역시나 12,500선 이하에서는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뭐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자, 긴축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12,500선에서는 좀 주식을 많이 편입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3중 바닥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한 바닥 라인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 역시 지금 한 970불 이상에서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스토캐스틱으로 봤을 때는 자, 이번 주는 뭐 반등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또 상방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실적 발표 5일 콜 당시에 향후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향후 뭐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불투명한 발언이 나온다면 주가가 좀 더 하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상방과 하방이 모두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번 주, 전주 미국 시장의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계속해서 에너지 주식 그리고 방위산업 관련된 주식들 계속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번 주는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숙박이라든지 여행 이런 주식들이 또 괜찮았어요. 자, 아무래도 오미크론 우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확진자 수가 뭐 40만 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5, 6만 명대까지 또 줄어든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거리두기도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왠지 리오프닝 주식들, 경기 민감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앞으로 좀 그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에 반해 성장주도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위치해 있는 성장주들은 저번 주에 많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특히 이제 테슬라는 6.83% 빠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7% 넘게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12%나 빠졌다. AMD도 10% 빠졌어요. 자,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달간의 또 업종별 종목별 흐름을 보면요. 지금은 역시 주도주는 에너지 유틸리티 방위 산업에다가 뭐 한 달 동안 좀 경기 방어주들이 오히려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컨슈머 디펜시브 헬스케어 이런 뭔가 경기 방어주들이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자, 한 주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한 주간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자,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 자, 오르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 달간의 흐름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이렇게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는 17% 한 달 동안 상승했는데 엔비디아는 13% 떨어졌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반도체도 성장주라고 할 수 있고 전기차도 성장주라고 할 수 있지만 자, 앞으로 더 큰 성장을 보여줄 것은 테슬라다. 전기차다라는 거를 최근 1개월간의 흐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였던 에너지 유틸리티 방위 산업에다가 자, 테슬라가 오히려 끼어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테슬라가 주가가 좀 빠진다 싶으면 테슬라에 지금 모아가야 되는 적극적으로 편입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요, 이쪽 부분이 최근 한 달간의 업종별 수익률 주가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금속 광물, 운수 장비, 화학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이 지금 득세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수출 업종으로 거의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고 세계 경기에 가장 민감한 주식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비금속 광물, 포스코 케미칼, 자, 배터리 소재 생산하는 기업이죠. 운수장비, 현대중공업, 조성업체입니다. 그리고 화학, S오일, 종이주. 자,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이 잘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존의 뭐 IT,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은 지금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도 거의 뭐 52주 신저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구간이 이런 주식들을 신압으로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안 좋을 때 주식들을 편입을 해야지 향후에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이요. 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더 넘어가는 흐름이다. 안 그래도 미국 주식 시장은 정유주 그리고 유틸리티, 방위산업 이런 업종들이 좋았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테슬라도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이지만 자, 자동차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테슬라가 경기가 좋아야지 더 잘 팔립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주식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좀 득세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테슬라는 지금 악재를 맞이하고 있죠. 자, 2분기 예상 판매 대수가 25만 대 정도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자, 1분기에 31만 대 팔았었죠. 근데 2분기는 당연히 계절적으로 봤을 때, 시즌으로 봤을 때 1분기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해 공장이 3월 28일부터 문을 닫아서 거의 4월 18일까지 자, 20일이 넘는 휴무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생산량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트로이 테슬라이크 자료인데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원래 기존에는 2022년 테슬라 총 판매 대수를 160만 대 이상으로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숫자가 138만 대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전년에 93만 대 정도 팔았으니까 전년 대비 그래도 138만 대 정도 팔면은 47% 성장하는 거예요. 많이 성장하는 거지만 생각보다 제 일론 머스크가 1년에 70에서 80% 성장할 수 있다는데 그것보다는 턱없이 좀 모자란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기존 올가 예상치가 올해 145만 대 납품하는 거였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상당히 줄어든 숫자니까 자, 이렇게 리스크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의 올해 테슬라 주가 밴드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연초에 제가 이렇게 테슬라 올해 예상 주가 밴드 제시를 해드렸죠. 자, 2022년 1월 1일에 제가 새해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이거는 정확히 맞았었죠. 체계적 위험 발생하면 700불이겠다 라고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진짜 아니나 다를까 700불을 찍고 뭐 1150불까지 바로 반등을 했었었죠. 어쨌든 이거는 계속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종가는 그래도 1500불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2분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호재랑 악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2분기 호재는 당연히 2022년 1분기 호실적 4월 20일 날 발표가 있을 건데요. 자, 아마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31만 대인데 자, 모델 Y를 많이 판매를 했고 모델 SX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투자 등급이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달 이내로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스탠다드 앤 포어스, 무디스 이런 데서 자, 테슬라 충분히 이제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릴 수 있는 신용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테슬라를 더 편입을 하게 됩니다. 또한 6월에 이제 주식 분할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6월 7일 정도에 아마 주주 총회가 있을 건데요. 그때 아마 주식 분할 발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아요. 자, 5월 FOMC가 뭐 3일, 4일 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초순에 아마 뭐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이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주식시장 전체의 악재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대폭 하향될 수 있다. 방금 좀 전에 트로이 테슬라이크 판매량 예상치 보셨죠? 그러니까 충분히 하향될 수 있고, 자, 기가 상하의 월별 판매량 발표가 상당히 테슬라 주가에 또 중요합니다. 자, 4월이 마감이 되면 4월달 기가 상하의 판매 대수가 나올 거예요. 그럼 기존에 원래 7만 대 이상 한 8만 대까지도 팔아야 되는데, 자, 20일 정도 만약에 쉬었다면은 한 3, 4만 대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또 주가에 단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크게 불거진다면, 크게 이슈가 된다면 테슬라 주가가요 900불 이하로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2분기 안에 900불 이하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758불까지나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상당히 저가다. 그래서 이 사이에 주식을 많이 편입할 필요가 있겠다. 아주 쉽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0불 이하에서 758불 사이에는 테슬라 주식을 많이 모아가서 장기로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테슬라 1분기 호실적과 탁월한 어닝콜 발표, 그러니까 자, 게리 블랙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면은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6월 7일 정도에 있을 주식 분할 이슈 발표가 자, 계속 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저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던하게 저희 테슬라 장투일기처럼 한 달에 두 주는 충분히 사시면서 그렇게 무던하게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4월 20일 어닝콜 실적 발표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테슬라에서는. 자, 상하이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상해 공장 상황이죠. 자, 4월 18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자, 기가 베를린, 기가 오스틴 생산 램프업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될 것 같고, 자, 미래 테슬라의 전체의 캐파 생산량이죠. 생산 계획. 그리고 캐시, 그 다음에 로드맵, 그냥 신제품 로드맵이죠. 특히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세미 트럭과 관련된 신제품 향후 뭐 생산 언제 할 것인지 알려주면 좋겠죠. FSD 계획, 그리고 4680 배터리의 현재 상황, 향후 생산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자세히 알려주면은 아마 2분기에도 테슬라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또 4월 20일 어닝콜 실적 발표할 때 추상적인 말만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1월 27일에 있었던 2021년 4분기 어닝콜과였지. 자, 우리는 로봇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25,000불짜리 차량 이런 거 관심 없다. 자, 생산량은 그냥 대폭 증가시키겠다. 정확한 수치는 말 안 해주고요. 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면은 테슬라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900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더 비중 있게 매수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식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2분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잘 알려드렸고요. 자, 몇 가지 재밌는 뉴스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테슬라랑 관련은 없지만 뭐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관련이 큰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현대 제네시스가 되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를 이제 무선 충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네시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2월에 국내 처음으로 무선 충전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고요. GV60, GV70 같은 전동화 모델의 일부 차량은 벌써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선 충전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선 충전 주차장에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은 자, 알아서 전기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자, 밑에 이 주차장 밑에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처럼 그러한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센티미터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바닥에 이 자동 차량 바닥에 수신기를 장착을 해야지 무선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일부 차량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선 충전 시장은 2015년에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 33조 정도였는데요. 자, 현재 올해는 13조, 거의 14조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무선 충전 로봇도 있어요. 자, 컨티넨탈 유명한 자동차 부품 회사죠. 독일 회사인데요. 자, 이 회사에서는 자, 이렇게 무선 충전 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어디에나 주차를 해도 이 충전 로봇가 와서 밑으로 와가지고 전기차를 충전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에 구애를 받지 않겠죠. 자, 이것도 아주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 시스템이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차량이 혼자 스스로 로보택시가 되는 거죠. 스스로 로봇처럼 사람을 태우고 그다음 짐도 나르고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무선 충전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으면 자율주행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한 술 더 떠서요. 아예 이제 충전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어요. 자, 미국에는요, 디트로이트 시에 1.6km 길이의 공공 무선 충전 도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주행을 하면서 이 도로에서 바로바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로 시간을 내서 충전할 필요가 없겠다. 주행과 동시에 차량을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2023년이면 이런 도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정말 짧은 도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향후 나중에 정말 모든 도로가 이렇게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면은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겠죠. 자, 이 방식은요, 도로 아래에 구리 코일에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생성을 하게 되면 전기차 바닥에 설치한 무선 충전 순신 장치로 전자기를 유도해 배터리를 채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아무튼 2분기에 이런 호재와 악재로 테슬라 주가의 변동이 또 심해지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격을 잘 이해하시고 테슬라 주식 잘 모아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원래 하반기에 강해요. 자, 가을이 되면은 테슬라 주가가 강하니까 이번 2분기에 잘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